안녕하세요, 시계영화입니다. 저희 시계영화 채널이 덴마크의 시계 브랜드인 올리버 그린과 함께 특별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서 구독자 시계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올리버 그린의 시계 3종을 한번 살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시계를 고르신 후에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시면 구독자 2분을 선정하여 시계 2개씩 총 4개의 시계를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원래는 한 분을 선정해서 2개의 시계를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채널 단독 이벤트인 만큼 한 분이 아닌 2분께 통 크게 선물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번 이벤트를 위한 구독자 선물용 경품 시계를 제외하고는 제가 따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거나 리뷰 제작비를 받는 건 아니니까요. 이번 리뷰 내용에는 전혀 간섭이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직접 마음에 드는 시계를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올리버 그린의 시계 3종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계 소개에 앞서 올리버 그린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버 그린은 지난해 하반기에 설립된 덴마크의 신생 브랜드인데요. 아마 SNS를 통해서 미리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SNS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됐는데 신생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조금 익숙하게 느껴져서 알아보니까 스코브 안데르센이 속한 어바웃 빈티지 그룹의 브랜드라고 하네요. 스코브 안데르센도 그렇고 올리버 그린도 그렇고 이 덴마크 출신의 시계 브랜드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미니멀한 북유럽풍 디자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두 브랜드의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분위기 자체는 조금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제품의 가격대를 보면 추구하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리버 그린의 시계들은 드레스워치나 다이브워치에 관계없이 10만원에서 20만원대 사이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리버 그린은 시계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부담없는 가격에 시계를 즐길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브랜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담없는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 유통 단계를 다 생략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 수익이 나게 되면 리테일러나 지역 총판과 수익을 나누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제품의 소비자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리버 그린은 이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서 가격대를 대폭 낮췄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이 시계 패키징을 보면 이렇게 시계 단가를 낮출 수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스코브 안데르센만 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우드 케이스의 시계가 담겨져 왔는데 이 올리버 그린의 시계들은 정말 간소화된 종이 박스에 담겨져 왔어요. 불필요한 포장 같은 거 다 없애고 시계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합리적인 가격대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겠지만 이 종이 패키지가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종이 박스라고 하네요. 포장 단가도 낮추고 환경도 고려한 그런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패키징을 열어보면 시계 매뉴얼이라든지 스트랩, 심지어 시계까지도 조립된 상태가 아니고 개별 포장된 상태로 배송이 오더라고요. 이런 방식이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시계 스트랩의 종류를 많이 늘려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패키징하는 데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계 헤드와 스트랩이 각각 밀봉된 상태로 배송이 오기 때문에 고객이 시계를 받고 나서 스트랩과 시계를 셀프로 체결해줘야 되는데 줄질을 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리버 그린의 시계들은 모두 퀵 릴리즈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리버 그린의 모든 스트랩은 이지 클립이라고도 불리는 퀵 릴리즈 기능이 있어서 별도의 장비 없이 손쉽게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올리버 그린의 시계들은 브레이슬릿이나 레더 스트랩, 나토 스트랩, 메쉬 스트랩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스트랩을 조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컬러도 굉장히 많고 종류도 많으니까 사이트 방문하셔서 가장 마음에 드는 조합을 한번 골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올리버 그린의 시계 라인업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했던 마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레는 올리버 그린의 다이브워치 컬렉션 시계입니다. 마레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바다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디자인만 다이브워치스럽게 꾸며진 건 아니고 다이브워치에 걸맞은 방수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이버워치처럼 생겼지만 방수 기능이 50m,
또는 100m의 다소 아쉬운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시계들이 많은데 이 시계는 200m의 충분한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여름에 물놀이 할 때도 크게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40mm 사이즈를 골라봤고요. 크기 자체는 아주 적당한 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42mm 크기였으면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40mm 크기다 보니까 17 평균 손목에도 굉장히 딱 떨어지는 그런 아주 예쁜 크기여서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양한 컬러 중에서 제가 선택해본 컬러는 블루블랙 컬러예요. 그린블랙과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곧 다가올 여름에는 블루 컬러가 훨씬 더 시원시원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저는 블루블랙으로 선택을 해봤고요. 블루 베젤의 컬러감이 쨍한 블루가 아니고 네이비에 가까운 톤 다운된 블루 컬러감이어서 너무 튀지도 않고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차분한 느낌이어서 굉장히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베젤의 12시 방향에는 빨간색 삼각형 마커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분 단위로 숫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 그 사이사이에 점으로 이렇게 또 표기를 해놨는데 그래서인지 약간 GMT 시계 같다는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젤은 단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클릭감도 헛도는 거 없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인덱스는 다이버워치에 많이 사용되는 도트 인덱스가 적용이 됐고요. 단순히 인덱스 구성만 보면 롤렉스의 썸마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핸즈는 길게 뻗은 펜슬 핸즈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시 방향에는 브랜드 로고, 6시 방향에는 올리버 그린과 제품명이 영문 레터링으로 새겨져 있네요. 이렇게 제품명까지 다이얼에 새겨 넣은 거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독특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시 방향에는 데이데이트 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미오타 2305 쿼츠 무브먼트는 요일 표기를 영어와 한자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자 요일 표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인 다이얼 구성이 상당히 알차게 구성됐다는 느낌을 받아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이 가격대에 마감을 논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계의 마감도 시계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톱니 베젤의 홈을 보시면 그 간격도 매우 일정한 편입니다. 그리고 시계 케이스의 끝부분도 그렇게 날카로운 부분을 살펴보기가 힘들었고 크게 모난 거 없이 상당히 준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케이스는 316L 스틸 케이스로 제작이 됐고 글래스는 반사방지 코팅 처리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평면 글래스가 아니고 도면 글래스가 적용됐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네요. 그리고 시계 뒷면에는 브랜드 로고와 모델명, 간단한 스펙들이 새겨져 있는데 나머지 두 개의 시계들과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팩케이스에 새겨진 문양이 다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계를 착용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각각의 개성을 부여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흔적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 마레 시계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 두 가지의 브레이슬릿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버워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3연줄 붓을, 그리고 두 번째는 롤렉스 주빌레 줄 스타일의 5연줄을 준비를 했는데 3연줄 같은 경우에는 유광이 아니고 브러시드 무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너무 튀지 않고 차분한 인상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스크래치가 나도 크게 티나지 않고 오래오래 예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측면에만 유광 폴리시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버클 체결부도 한번 보시면 너무 헐겁거나 너무 뻑뻑하지 않고 체결감도 상당히 좋게 느껴졌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브레이슬릿 마감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줄 늘어짐이라든지 크게 모난 곳 없이 아주 준수한 그런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애정하는 주빌레 줄 스타일의 5연줄을 한번 체결을 해봤는데 주빌레 줄도 너무 잘 어울려서 선택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선택장애가 올 것 같은데 조금 젊은 느낌을 원하시면 3연줄로 가시고 좀 더 중후한 느낌을 원하시면 5연줄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버워치에서 가장 중요한 야광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광 같은 경우에는 12시 방향의 야광점하고 그리고 인덱스 그리고 핸즈의 야광 도료가 발려져 있는데요. 초록빛이 도는 슈퍼루미노바 야광이 적용됐습니다. 제가 가진 시계들하고도 같이 한번 찍어봤는데 발광력 부분에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역시 다이버워치는 밤에 봐야 더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버 그린의 드레스워치 컬렉션인 아버라는 시계인데요. 캐주얼한 데일리룩과 클래식한 수트룩을 모두 소화해낼 수 있는 전형적인 크로노그래프 시계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3시와 6시 방향에 두 개의 서브 다이얼이 마련이 됐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전형적인 부엉이 시계 디자인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이 시계도 역시 36mm의 남녀 공용 사이즈와 41mm 크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41mm보다는 살짝 작은 크기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아무래도 탑재되는 무브먼트 때문에 살짝 여유롭게 디자인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청판과 녹판 중에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번 구독자 이벤트가 봄맞이 이벤트다 보니까 봄이라는 계절에 걸맞는 그런 그린 다이얼로 선택을 해봤고요. 체결되는 스트랩도 그린으로 선택해서 완전한 깔맞춤을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 시계 전체가 녹색이다 보니까 상당히 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전형적인 부엉이 크로노그래프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은은하게 퍼지는 썰레이 다이얼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핸즈도 우아한 느낌을 주는 얇은 리프 핸즈가 적용됐고 헤드 전체가 유광 폴리시드로 마감돼서 전반적으로 번쩍번쩍한 느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옷깃만 스쳐도 헤어기스가 잘 나기 때문에 조금 착용하다 보면 언제 생긴지도 모르는 그런 기스들이 눈에 잘 띈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장점으로는 쉽게 난 기스인 만큼 제거하기에도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유광 바디는 케이프 코드 같은 폴리싱 천으로 가볍게 슥슥 문질러주기만 하면 아주 쉽게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좀 차시다가 살살 문질러주면 다시 새 것처럼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싱 천 정도는 집에 하나 장만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운 점은 다이얼 크기가 작으면 잘 모르겠는데 41mm 정도 되다 보니까 로고나 문구의 배치가 조금 언밸런스하게 느껴지기도 한 것 같아요. 12시 쪽에는 브랜드 로고만 딸랑 새겨져 있고 영문 레터링하고 데이트 창까지 모두 6시 방향에 쏠려 있다 보니까 디자인 비율이 살짝 안 맞는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그냥 얼핏 보면 내가 시계를 좀 돌려서 착용했나 싶을 정도로 위아래 밸런스가 살짝 아쉽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올리버 그린 문구 정도는 로고와 함께 위쪽에 배치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무브먼트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춘 미우타 무브가 탑재가 됐고요.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하면 얇고 길게 뻗은 중앙 초침이 오토매틱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그래프를 사용하실 때는 224 법칙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일반적인 초침으로 착각하시고 계속 작동하시고 쓰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크로노그래프용 초침은 평상시에는 정지되어 있는 게 맞고요. 2시에 위치한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스타트, 다시 한 번 누르면 스톱, 그리고 4시 버튼을 누르면 다시 리셋이 됩니다. 이 224 법칙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계는 리셋을 누르게 되면 가까운 방향으로 리셋이 되지는 않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해서 이렇게 리셋이 됩니다. 이 밖에도 케이스는 316L 스틸 소재로 제작이 됐고요. 방수는 드레스워치다 보니 50m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네요. 그리고 글래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가 적용이 되긴 했는데 도명이 아니고 평면 글래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계가 약간 더 커 보이고 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시계 뒷면에는 브랜드 로고와 마레와는 다른 독특한 문양들, 시계의 간단한 스펙들이 새겨져 있고요. 이 시계의 이름인 아버가 나무를 뜻하는 단어다 보니까 나무를 연상시키는 브라운 레더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그린 조합이 너무 화려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린 브라운의 조합도 상당히 괜찮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린 브라운 조합은 손목 위에 진짜 나무 한 그루 심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컬러 조합도 정말 강추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계입니다. 카엘리라는 심플한 드레스워치 시계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일하게 10만원대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데 시계의 독창성이라든지 전반적인 디자인 구성은 가격 대비 가장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계예요. 먼저 카일리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하늘을 뜻한다고 하는데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심플, 간결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아보보다 이 시계가 훨씬 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시계 크기는 32mm와 39mm 두 가지로 출시가 됐고, 남성용과 여성용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시계이기 때문에 커플 시계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계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톤 다운된 썰레이 다이얼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이얼 컬러감도 그렇고 썰레이도 그렇고 시계를 바라보는 재미가 상당했던 시계입니다. 별다른 기능 없이 시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3N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덕분에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로지 이 시계의 컬러감으로 승부를 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예상외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핸즈의 두께가 상당히 얇다는 것도 미니멀한 분위기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핸즈가 너무 얇아서 시간을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그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이 미니멀한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런 디자인 요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가운데가 뻥 뚫린 링 모양의 인덱스가 적용이 됐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개성 넘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께가 9.2mm로 굉장히 슬림해서 손목에 딱 붙는 그런 착용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더군다나 안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말려있는 약간 항아리 같은 케이스 디자인을 띠고 있어서 더욱 슬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와우, 저는 이 시계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평면 글래스가 아니고 도명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가 적용됐다는 점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 보여서 보는 재미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계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소개해드렸던 시계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방수는 30m 방수로 생활 방수 정도니까 물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브먼트는 미오타 쿼츠 무브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살짝 아쉬웠던 거는 미세하게 초침 정렬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가격이나 쿼츠 시계라는 점에서는 어찌 보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리버 그린 측에서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한 번 더 신경을 써주면 앞으로 이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스트랩은 다이얼 컬러와 동일한 브라운 실리콘 스트랩으로 선택을 해봤는데 실리콘 소재라서 그런지 굉장히 촉감이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나토 스트랩도 제가 추가해서 선택을 해봤는데 이 나토 스트랩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이 나토 밴드를 선택을 하시면 스프링바가 별도로 이렇게 동봉이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스트랩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시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스트랩 조합을 한번 골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리버 그린의 3가지 시계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 3개의 라인업을 제가 직접 살펴보니까 스코브 안데르센과는 별개의 방향성을 가진 그런 브랜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이 좋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신모델들을 많이 선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계를 고르셨나요? 이번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총 2분을 선정해서 원하시는 올리버 그린 시계 2개씩 총 4개의 시계를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당첨되시는 한 분께 2개의 시계씩 드리는 거니까 당첨되시는 2분은 친구와 함께 우정시계로 쓰시거나 아니면 커플 시계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리버 그린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를 먼저 해주시고요. 인스타그램 이벤트 피드 댓글에 시계를 함께 받으실 친구분의 아이디를 태그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 영상에 참여 완료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스타에 한번, 제 영상에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 시계를 함께 받으실 분과 각각 한 번씩 태그를 하면 당연히 당첨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물론 이번 이벤트는 시계영화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필수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첨되시는 분들께는 올리버 그린에서 직접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시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한 15% 특별 할인 코드도 마련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이나 할인 코드 사용법은 상세 설명란에 한 번 더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구독자 시계 증정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